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하세요? 그죠? 우리 40대, 50대에는 카톡에 사진 한 장만 탁 올라와도 어때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은 곳 가셨겠노부터 해서 저 그거 저장해도 될까요? 제 마음속에부터 저장해서 카메라에 뭐 다 저장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 마음 한끝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켠에 또 숨겨진 마음에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부러운 마음과 함께 나를 비교하는 마음 자꾸 생기시죠. 오늘은요. 행복이 강박이 되지 않기를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동화책, 그림책으로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면 그림책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책 말고 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릴 때 읽은 동화 중에 그림자 없는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이 동화를 떠올리곤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줄거리를 옮기자면 이렇다. 주인공은 여행길에 마법사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마법사. 사실은 악마가 변장한 모습이다. 그것을 알 리 없는 주인공은 악마의 신기한 모습에 홀리고 악마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 그 대신 그림자를 팔라는 제안을 한다. 그림자쯤은 없어도 된다고 여긴 주인공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 엄청난 부자가 된다.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던 그는 어느 때부턴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다. 주변에서 그에게 그림자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을 당하면서 남자는 쓸모없다고 여긴 그림자를 판 일을 몹시 후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다시 악마를 만나 그림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악마는 그에게 그림자를 돌려주는 대가로 이번에는 영혼을 팔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림자를 돈과 바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미 깨달은 주인공은 악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당연히 그는 예전의 가난한 처지로 돌아가지만 오히려 홀가분함은 느낀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한 걸음에 7마일을 가는 장화를 얻게 된다.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빠른 기동력을 갖추게 된 주인공은 미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연을 탐구하는 것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림자는 없지만 영혼까지 팔지는 않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감흥이 오는 그림책인데 그림책으로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나이처럼요. 나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내 새끼한테 딴 건 다 있는데 다 잘하는데 공부만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때요? 내 인생 살만한데 뭐 신랑도 이만하면 괜찮고 직업도 이만하면 괜찮고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또요. 돈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면요. 나는
돈은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누구도 나를 존경해주지 않네.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만 있다면 그럼 나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만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 넉다운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주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만 아니면 이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파랑새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모르고 헤매는 것, 그거하고 똑같대요.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요, 행복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래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묻어져 있거든요. 그 일부분이에요. 찰리 채플린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했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제철 과일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의 피와 땀이 흐려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제철 과일 하나를 먹잖아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오진 풍파가 와서 어느 날은 장마 때문에 다 떨어져 버리고, 어떤 때에는 또 비바람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햇볕이 너무 강해서 또 다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또 기다리다 너무 많이 기다려서 너무 늙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어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 이거는 되게 짧아요. 정말 찰나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헤매고 이런 힘든 시간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힘든 일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럼 어떨까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불행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낸다면은, 그러면 아마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아닌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거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